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고요. 저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엔비디아 호실적 전망이 기술주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가져왔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또 대형주 위주로 빨간불이 켜지기는 했는데요. 메이저 수급이 좀 부재하면서 시가가 고점이었던 점, 지수 흐름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장이었습니다. 테마 역시 강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했던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소식 또 확정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오염수 관련주, 특히 소금 관련 음식료, 또 육계 수산 관련주가 또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전략은 또 저희가 일부에서 정말 세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 혹시 놓치신 분들은 요즘 워낙 또 테마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 하나하나 또 전략을 계속해서 대응 전략 또 확실하게 챙겨가셔야 되니까요.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염수 관련 테마 또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지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테마로는 어제까지는 시노펙스만 좀 외롭게 움직였던 의료기기 섹터가 오늘은 테마를 좀 형성하면서 추세 가져가는 모습도 확인됐고 이외에 AI 관련주까지 좋은 흐름 가져가기는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테마를 좀 형성하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오늘대로 남다른 고민을 가져간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과 오늘 2시간 함께 합니다. 이런 테마장에서도 시장이 주는 시그널을 또 재빨리 캐치를 하면서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문가죠. 아더 전문가님과 2부 함께 하면서 또 당장 내일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시장 전략 저희가 또 재빠르게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또 1부와 다르게 필살기 종목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장중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아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또 소통을 하셨을 때 타점 전략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먼저 생방송 중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 공략주부터 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세 자릿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165%가 훨씬 넘는 수익 챙겨가고요. LNF 36%, 성우하이텍 역시 35%의 30%대 수익 가져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코인테크, 또 ISC, CIS, 에코플라스틱, BH까지 모두 다 생방송 중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도 또 장중에 포착해 주시는 종목들의 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또 분할 매도 통해서도 탄력 담아 주셨고 SY 또 금양 33% 육박하는 수익까지 모두 다 또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수익들 또 섹터들 계속해서 탄력 담아 주셨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필살기 종목이 2부에서 또 공개가 되니까 지금부터 또 더 집중해 주셔야 되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역시 타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또 타점 전략 챙겨 가셔야 되고요. 지금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쉽고 빠르게 지금부터 꼭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 시장에서 가져가야 할 투자 포인트 2부에서 더 세밀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부에도 함께하게 된 아더 전문가입니다. 평소보다 이틀 정도 빨리 찾아왔죠. 지금 주 초이긴 한데
지금 아직까지 8월 달 굉장히 힘든 그런 한 달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또 비까지 내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 장 속에서도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빅 이벤트를 잘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의 주가를 그리고 계좌를 잘 지켜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증시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체크. 전일이죠. 미 증시가 국채 금리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1.56%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 뭐 3대 지수가 거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제의 특징이라면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007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자, 그런데 목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고 각 투자 전문 채널에서는 목표가를 줄 상향하면서 플러스 8.5%까지 높여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를 앞두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기술주인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잭슨홀에서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에 이 연설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가 본다면 딱 1년 전, 그때도 이제 8월 6일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2년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8분 동안 연설을 하는 동안에 다우지수가요 1000포인트가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증발을 해버렸는데 그때 당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와 기업은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지표 악화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두 번의 지표로는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피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조기 완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 어떻게 실패를 했었는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금리 인하를 일축했던 그런 이야기를 8분 동안 연설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증발을 하고요. 그 외에 나스닥, S&P 모든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이 잭슨홀 연설 때 블랙홀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부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보면 8월 1일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파란불을 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이틀 살짝 반등하는 듯 했으나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자, 7거래일 만에 0.17%의 반등이 굉장히 반가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에서는 13일 만에 13거래일 만에 수급이 이렇게 매수로 돌아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7거래일 매도를 하는 모습들. 자, 외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지수는 계속해서 8월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3% 상승을 했는데 상승하는 종목은 이 코스닥 종목 중에 50%도 채 되지 않았고 특정 종목들이 이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가 9% 상승, 에코프로 BM이 5%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DX가 12% 상승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이 시장의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외인과 기관의 수급 상태를 보면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놓고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이 또 지금 우리 시장까지도 흔들고 있죠. 자, 어제 중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물만 10bp를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 시장의 예상치는 15bp 인하였는데 거기에 준하지 못한 10bp 인하를 했고요. 한 가지 더 5년물은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1년물만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위안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아시아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지금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8월 20일 누계로 수출 무역 적자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0%가 줄어들면서 수출 적자가 상승한 모습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원화는 지금 현재 약세, 환율이 1342원까지 올라가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고 전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한 종목은요. 2차 전지, 맥신, 미용기기, 음식료, 그리고 CCTV 이러한 섹터들이 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부족한 그러한 반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정말 제대로 된 반등의 시작인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그리고 환율의 상승, 중국 경기에 대한 부진,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크로적인 관점을 체크해야 된다. 자, 지금 아직까지 반등세를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반등세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잭슨홀 연설까지는 우리가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조금이라도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또 큰 흐름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을 두고서 또 기술주의 반등을 미국장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의 반도체 주들의 또 향방까지도 또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여진 반등, 이 부분 또한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일지 매크로 이슈를 좀 열어본 후에 계속해서 시장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이런 시장 분위기, 시장 흐름들 여러분 혼자서 잡기 어려우시다면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 또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통해서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더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렵더라도 해지 매매를 통해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또 양방향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님 네. 또 그렇게 또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한 양방향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세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뭐 일단 주식시장을 우리가 현물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현물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의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은 파생상품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파생상품을 통해서 우리는 주식에서는 공매도라고 하는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거 안 넘겼네요. 자, 제가 함께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낮은 금액에 매입을 해서 매수를 해서 높은 금액에서 매도를 해야만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와 반대되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제가 아까 코스피 코스닥 보여드렸지만 우리 주가가 어땠습니까? 8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자, 이럴 때 높은 금액에서 우리는 주가가 빠질 거야. 낮은 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주식으로 따지자면 공매도에 해당하는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로 청산하는 이러한 파생 상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품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요. 자, 주식에서 50만 원의 손실이 나더라도 이 파생 상품에서 50만 원의 수익이 난다면 우리는 계좌를 방어하는 이날 손실도 없고 수익도 없는 날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좌를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어떻게 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손실도 있어요. 분명히 손실도 있지만 그날 정확하게 수익과 손실을 체크해서 매달 월 마감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고 손실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6월 달에 수익 15회, 손실 5회 있었고요. 승률 75%로 2023년 상반기는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6월 달 월 마감은 손실이었지만 결국 상반기 마감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주식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손실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으로 또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빨리 오시고요. 자, 7월 달 하절기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 일수가 좀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손실률이 조금 더 컸습니다. 마찬가지 손실로 마감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이 더 큰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정말 수익이 나는 거야? 손실이 나는 거야?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와서 물어보시면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또 계속해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또 종목들을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탄력들이 또 어마어마하죠. 코스모신 소재 165% 넘는 수익을 또 가져가고요. LNF, 성우하이텍 필살기 종목입니다. 또 관심주로 소개해 주셨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2% 훨씬 넘는 수익 가져갑니다. 또 코인테크, ISC, CIS, 에코플라스틱, 또 BH까지 모두 다 생방송 중에 소개를 해주신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다 전문가님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매의 눈으로 이런 종목들을 가져와 주셨는지 저 놀랄 따름이에요. 제가 너무 팬심이 너무 드러났나요? 순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당황시켰나요? 예,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세한 리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리뷰요? 네. 예, 해드려야죠. 자, 일단 우리 그 필살기 종목 또는 관심 종목으로 제가 이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 먼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코인테크라고 하는 종목으로 18.58%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 길 제가 수익 청산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후 3시,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갔다가 오후 3시 14분 장 마감하기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공식 신호로 이렇게 매도하라고 사인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코인테크 수익률이 공식으로 58%의 수익을 내드렸고요.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장이 어땠냐? 지금 8월 달 계속 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자, 이날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상승한 종목이 300여 종목밖에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이요. 2천여 개가 넘는 날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도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코인테크라고 하는 종목 제가 이 자리에서
필살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수익 내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익 인증을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올려주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종목 보면 이 종목은 제가 이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길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길 그 다음 날 살짝 올랐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종목 그대로 좀 홀딩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걸렸지만 어땠어요? 자, 6월 8일 날 말씀드리고 6월 9일 날 진입을 해서 7월 24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18.58%. 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조정받는 거는 10%도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7, 8% 정도 조정을 받았고 올라갈 때는 18%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것이 저희 노란톡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다? 매도하는 타점이 중요하다. 물론 그 다음 날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거는 잠깐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음봉 마감했죠? 그 다음 날도 어때요? 장대 음봉으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할 정도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했다? 18%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고 그 종목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코인테크라고 하는 종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성우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35%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자, 5월 18일 날이요. 이 자리에서 생방송 필살기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5월 18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한 날짜를 좀 보세요. 5월 24일이에요. 자, 어떤 분들 가끔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관심 종목 뭐예요? 필살기 종목 뭐예요? 카톡방에 막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종목을 알려드려도 중요한 건 그 종목을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타로 접근할래요? 착각을 하시는데 단타로 접근을 하더라도 시기가 있습니다. 눌리는 시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24일 날 진입을 했는데 바로 빵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옆으로 흘렀죠. 그런데 진입가보다 조금 빠진 상태로 아래 꼬리 달고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빠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저는 확실하게 성우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이 종목 갈 것이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홀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입가보다 높은 가격 그리고 심지어는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우리 진입가로부터 35%의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자, 이 종목도 우리가 수익 챙기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할 때와 나와야 할 때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면 이런 수익률 챙겨가실 수가 없겠죠.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가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가가 눌리더라도 홀딩하세요. 아니면 매수 타점을 잡아서 추가 매수로 진입 단가를 낮추는 이러한 전략까지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러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자, ISC 같은 경우에는 17.55%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마찬가지 6월 14일 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방송 말씀드리고 난 다음 거래일 6월 16일 날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세요. 여기서 진입을 했지만 바로 간 게 아니라 옆으로 조금 흘렀어요. 진입가보다 조금 빠진 상태에서 다시 탄력받고 올라왔고 탄력받은 4거래일째에 어떻게 17.55%의 수익을 챙겨갔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저희가 매도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빠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제대로 매도 타점을 잡지 못하면 17%가 아니라 5%가 될 수도 있고요. 3%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대화된 수익률 챙겨가시려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러한 것들 다 신호로 드릴 거고요. CIS 15.38% 4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마찬가지 며칠 두고 봤다가 5월 2일 날 진입을 했고요. 자,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15.38%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 CIS라고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5월 11일 날에는요. 에코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은 데일리 트레이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다음 날 바로 수익을 챙긴 종목이에요. 자, 이날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빠졌죠. 한 4%, 5% 정도 빠졌어요. 4, 5% 정도 빠졌는데
자,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손절인가요? 여쭤보신 분들 계셨지만 홀딩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날 우리 종가보다 좀 더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1차 VI 걸리고요. 1차 VI 우리 진입가 부근에서 걸렸는데 제가 종목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2차 VI 걸렸을 때 제가 매도 신호 드렸고 우리는 9.26%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쭉 개파락으로 빠져버렸죠. 주가 빠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주가가 밀렸을 때 1분할, 2분할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런 필살기 종목과 함께 그런 전략까지도 함께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좀 오래된 종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울고 먹어야 될 종목일 것 같아요. 자, 2월 1일 날 생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월 1일 날 말씀드렸죠? 2월 7일 날 진입을 했습니다. 자, 1차 매도를 하면서 29.61%의 수익을 챙겼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바닥을 기던 이 시기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쭉 여기서 수익 챙긴 것만 해도 몇 프로예요? 30% 가까운 수익이에요. 그리고 남은 물량 5월 달까지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여기서 팔고 나서 남은 물량 쭉 올라가면서 최고 165%까지 세 자리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 바로 코스모 신소재예요. 자, 이 코스모 신소재 말고도 또 세 자리 종목이 있는데 자, 이런 종목 진짜 실화냐?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노란톡방에 와서 보시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이런 수익 가져가셨고 그분들이 인증을 하신 종목이에요. 자,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이런 종목 또 기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말고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 또 세세하게 리뷰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또 같은 이슈, 같은 종목들도 어떻게 매수매도 타점 전략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익률을 담아가실 수 있는지 또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또 전문가님이 뭐 LNF, 성우하이텍, 코인테크, ISC 등등 선점하는 전략들 또 세워주시면서 또 엄청난 수익률을 극대화해 주셨다는 점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또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주셨는지 뭐 비중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다 세세하게 여러분 것들의 여러분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필살기 종목 2부에서는 필살기 종목을 또 공개해 드린다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필살기 종목 전에 필살기 섹터 이슈 체크부터 좀 함께 하면서 필살기 종목 소개를 해야 될 텐데요. 아, 전문가님. 네. 화장품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좀 보니까 오늘 이슈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LG전자의 네. 이슈 저희가 일부에서 좀 살짝 다루기는 했는데 제가 일부에서 이 내년 상반기 이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6커에 모멘텀이 있다.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필살기 종목은 6커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종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품 종목이 지금 그동안 좀 소외됐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중국 그 단체 여행이 풀리는 그 순간부터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연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며칠 소외받으면서 또 바닥을 그래도, 치기도 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적어도 3주가 됐습니다. 그죠? 6호 얘기들이 네네. 8월 초부터 3주가 됐는데 그럼 3주 동안 과연 지난 초전도체처럼 네. 3주 천하로 끝나느냐? 네.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를 들고 나왔고요. 네. 좀 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두 자릿수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세세하게 어떤 포인트, 전략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지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체크 포인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LG전자가 화장품 뷰티 기기를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신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다각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 홈 뷰티 사업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입니다. 신규 모델 출시에 맞춰서 화장품 출시를 고려 중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규 모델, 자, 우리 그동안 봐왔죠. 뭐 얼굴에 쓰는 마스크, 두피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 보셨는데 기존에는 이 LG전자라고 하는 곳은 이 기기만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자, 근데 이 기기를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서 동시에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 화장품은 화장품 생산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LG전자는 이 화장품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뷰티 기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LG전자를 좀 살펴봤더니 2017년에 프라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고 그 이후에 꾸준히 피부 관리, 탈모 치료 등 폭넓은 기능성을 갖춘 제품들을 개발해 왔다라는 거죠. 자, 2017년 브랜드 LG 프라엘, 그리고 2019년에는 H 사업 내 홈뷰티 조직을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 홈뷰티 연구소까지 설립을 했고요. 23년 올해죠. 사업 목적으로 화장품 판매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내년 프라엘 화장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PS 마켓 리서치에서 세계 가정용 뷰티 기기가 10년 내에 10배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요커들 관련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 관련해가지고 화장품만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런 미용 기기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6년 5개월 만에 단체로 올 수 있는데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쇼핑, 기존의 유흥해서 면세, 화장품, 카지노는 우리 이미 다 한 번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관광도 여기에 이제 엔터까지도 겹쳐지는 뭐 이 K-팝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보러 오는 관광까지도 이제 더 활성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의료 관광. 기존에도 개인적으로 이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보시면 중국 분들 또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뷰티,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용기기, 이런 시술, K-의료관광 이런 쪽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좀 살펴봤더니요. 일본인 의료관광이요. 기존보다 5배 이상 폭증을 했대요. 자, 일본 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K-뷰티 이런 것이 지금 5배가 폭증을 했는데 한국 소비 성형 비용은 25배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단체로 오셔서 이런 의료 시술 관광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K-의료 관광에 대한 기대감, 피부과 신규 장비 투자 이루어져야겠죠. 자, 시술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모성 제품들이 더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실이라든가. 자, 피부과 기기 소모품에다가 이제는 중국 홈 뷰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LG만 놓고 보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국을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분들이 기존에 한 분, 두 분 오던 그런 소수점이 아니라 굉장히 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대량으로 좀 봐야 되고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예요. 병원 시술용, 그다음에 에스테틱용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사업 영위하는 땡땡땡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미용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땡땡땡 브랜드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및 화장품 사업을 하는 브랜드까지도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딱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제품 말씀드릴게요. 슈링크 유니버스, 볼뉴머, 알파라는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존에 우리가 이 중국만을 바라봤다라면 이젠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게, 이 기업은요, 브라질 외 유럽까지 수출 정상화, 그리고 신규 광고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내수에 대한 선방으로 견조한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신제품 보급을 통해서 소모품 매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대, 이런 모멘텀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미용 의료기기 업황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중국 인바운드 회복에 따른 수혜를 모멘텀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 조정이 깊은 급락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천천히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았고, 다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차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차곡차곡 고점을 높여가는 이러한 상승 추세에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녀석이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타점을 잡아서 저점에서 들어가서 상승 추세를 잡아먹으면 되겠죠. 자, 볼게요. 외인들 최근 들어서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수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실적도 한번 따져볼게요. 매출액이요, 2020년에 765억, 2021년에 1,006억, 그 다음에 작년 2022년에 1,418억이에요. 거기에 올해는요, 1,816억. 계속해서 몇백억씩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을 볼게요. 20년도에 406억, 21년에 517억, 2022년에 689억인데 올해는요 930억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서 빨리 가져가셔야만 좋은 주가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종목을 알고 있다 해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서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들어갈지 다음 주에 들어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테마와 연계해서 앞으로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정말 세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체크포인트로 LG전자의 미용 의료기기 사업이 또 다각화되면서 화장품 사업이 폭넓어질 거다라는 점 좀 모멘텀 챙겨가면서, 무엇보다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업황 회복 모멘텀 챙겨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단기적으로도 좀 지켜볼 만한 모멘텀으로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시장 확대까지 너무 또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아지진 않을 거라는 점도 좀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흐름 좋습니다. 흐름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챙겨가면서 메이저 수급도 좋다는 점, 그리고 재무 안전성도 잘 갖춰가고 있다는 점도 좀 다 또 세부적으로 좀 잡아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챙겨가실 건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타점 전략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떤 타점,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수익률을 잡아가시기 때문에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 타점 전략 확실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꼭 아더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장중 전략을 챙겨가셔야 하는 이유가, 자,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이 바로 이렇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은 물론이고 탄력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떤 종목들을 또 챙겨주셨는지, 그 종목들의 타점 전략이 또 어떠한지 바로 이 한 화면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 종목들의 수익 전략은 어떻게 챙겨주셨는지 또 세세하게 리뷰 받아보도록 하죠. 네,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종목만 가지고 제가 수익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날 뭐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테마의 뭐 흐름 그리고 순환매가 돌 때 어떠한 종목들이 강세를 띄울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데일리 트레이딩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노란톡방에서 또 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드렸냐면요. 자, 노란톡에서 일단 최근에는 알테라라고 하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7월 18일 날 공략을 했는데요. 12,600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자, 차트만 여기를 잘라놓고 본다면 상투끝 고점에 들어간 셈이죠. 왜? 그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쭉쭉쭉 빠졌으니까. 자, 그런데 이 알테라라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빠지기만 할 종목은 아니었고, 자, 여기 61일평을 기점으로 해서 21일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종목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높은 고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를 다 잡아먹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가로부터 12.94%의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심지어는 상한가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서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필살기 말씀드리면서 어디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면서 기다렸다가 들어갔더라면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상한가 가는 종목 이렇게 놓치지 않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챙겨드리고 있고 더 이상의 추가 매수 없이 비중 늘리지 않고도 12%가 넘는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16.98%의 수익을 챙겼는데요. 이 녀석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길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에요. 전날 오전 9시에 장 시작을 하면서 제가 9시 5분에 솔트룩스를 시장가로 매수하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조금 주가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자, 이 종목 홀딩하고 내일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날 오전 10시 25분 30분에 자, 지난 금요일에 진입한 솔트룩스 이제 다시 진입가 돌파합니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10시 58분에 솔트룩스 진입가 이상 넘어서 11% 수익권 달성했고요. 11시 5분에 솔트룩스가 2차 VI 걸리면서 제가 솔트룩스 11시 12분에 시장가 매도하라고 2차 VI에 매도 신호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몇 프로 먹었다? 16.98%의 공식 수익을 챙겨드렸어요. 얼마 만에? 진입하고 그 다음날 바로 2거래일 만에 16%가 넘는 수익을 이렇게 챙겨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16% 이상, 16%대 가까운 수익 챙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진입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살짝 우리 진입가보다 아래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날 갭 살짝 아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래 꼬리 달고 상승하면서 1차 VI, 2차 VI에서 우리는 몇 프로? 16.98%의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타점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길 수익을 챙겨드리는 종목도 있고요. 자, 에코프로 HN은 6.95%의 수익입니다. 에코프로 HN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거는 당일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9시 35분에 자, 달리는 말 한번 타기 준비하시죠 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비중은 5% 비중까지 잡아드렸고요. 제가 바로 9시 37분에 자, 시장가로 에코프로 HN 매수하세요 사인 드렸습니다. 자, 9시 37분에 진입을 해가지고요. 그날 오후 1시 53분에 시장가 매도하라고 사인을 드렸는데 이때 수익률이 얼마였냐? 6.95%였어요. 왜? 이날 이 종목 상한가 간 종목이거든요. 제가 상한가
갈 종목이라서 원래는 이제 그 이전부터 보고 있었지만 좀 때를 놓쳐가지고 신호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22%에 진입해가지고 상한가 딱 달성하니까 공식적으로 따져보니까 6.95%의 수익이 났더라고요. 자, 11% 수익 나신 분도 있고 미리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자 이렇게 보셔서 자 당일날 데일리 트레이딩으로도 몇 프로? 7%에 가까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물론 이날 이후에 주가 쭉쭉쭉쭉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종목 이렇게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 챙겨서 수익 내드렸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저희 노란톡방에서 가능한 거고요. 금양이라고 하는 종목, 이 종목도 3거래일 만에 7월 7일 날 공략을 해서 3거래일 만에 32.92%의 수익을 여기서 진입해서 그 다음날 양봉 도지 그리고 상승세 나올 때 주가 우리 수익 챙기고 그 다음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기까지 그 전에 우리는 짧게 3거래일 만에 수익을 30% 이상 챙겨간 종목 금양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신성 ENG도 20%가 넘게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7월 3일 날 공략을 해서 당일날 수익만 20.82%예요. 자, 오전 9시 9분에 제가 매수하라고 신호 드렸고 오후 2시 8분에 매도 사인까지 드리면서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우리는 최고점 부근에서 수익을 20% 챙겨드렸고요. 우리 이 종목 털고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음봉 3개가 쭉 나오면서 주가는 우리 진입가 부근까지 거의 내려온 모습 보실 수가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20%, 5%, 6%짜리가 아니라 3%, 4%짜리가 아니라 20% 두 자리 이상 이런 종목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7월 달에만 이렇게 챙겨드렸어요. 자,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뿐만 아니라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또 실시간 전략을 챙겨야 하시는 이유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전문가님, 네. 알체라 또 이렇게 또 13% 육박하는 수익 내주셨지만 네. 딥노이드. 또 노란톡방 안에서 원래 또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예,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살짝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요? 딥노이드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종목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래 오늘 단타지만 네. 오늘 수익 못 내더라도 한번 들어가자 해가지고 제가 오전에 종목을 드렸거든요. 네. 14%까지 올랐는데 네. 오늘 제가 방송이 2시간이잖아요. PPT 만든다고 기다렸는데 2차 VI를 한 옷가 남겨놓고 얘가 떨어지는 걸 제가 못 본 거예요. 근데 또 제 욕심이 네. 한 자리에 또 만족하는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잖아요. 상한가 잡는 남자 타이틀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보기로 하고 현재 지금 한 내일까지 볼 수 있다. 8% 정도 수익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7, 8% 이거 수익 만들 못해서 안 되죠. 오늘 그냥 종목 홀딩하고 네. 온 종목이 딥노이드예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내일 또 타점 전략 계속 또 그럼요. 나갈 예정이죠. 그럼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타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또 함께 딥노이드 전략 가져가실 수 있고요. 혹시나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또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또 필살기 종목과 함께 또 갑작스럽게 딥노이드 타점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은 일단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였고요. 차트 흐름도 너무 좋고 또 메이저 수급 그리고 재무 안전성까지 잘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 모멘텀까지 가져가면서 단계적으로도 탄력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타점 전략만 챙겨가시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또 딥노이드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